자, 여러분, 이제 남북국 시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남북국 시대. 앞에 판서를 좀 볼게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이제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남한을 흔히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이라 하죠. 북한을 뭐라고 하냐면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 해요. 좀 조선인민공화국이라 하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우리가 남한 북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어요. 남한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 민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북한이 싫고 북한이 이제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포용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남한 북한이라는 개념이 똑같이 이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런 개념이었는데, 일단은 보면 이게 이제 남북국 시대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이제 발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이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먼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그 발해를 북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요것만 나와요. 유득공이라는 그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분이 이제 발해고라는 책을 쓰면서 이 발해고의 책에 남북국 시기를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발해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해가 한능검에 몇 문제 나오냐, 이게 중요한데,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발해를 무조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발해에 대한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 첫 번째, 이제 무왕과 문왕을 구별하는 요런 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지도나 발해의 그런 관리 조직을 내놓고, 이걸 예로 내놓고 이거와 관련 있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발해의 문화는 뭐 학자들마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해의 문화는 총 세 가지의 형태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당나라 양식, 그러니까 중국식이겠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고구려 양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의 이제 말갈족, 요런 형태가 이제 나타나요. 그럼 요 세 개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말갈족의 문화는 없으니까 빼고 당나라와 고구려의 문화를 구별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문화재 문제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유형에서 이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발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1대 왕은 고왕이다. 대조영이다. 대조영은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대조영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이 만주 지리성 동모산 기석에 먼저 진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진 공부해야 돼요. 진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발해라고 외우세요. 발해. 그래서 이 대조영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민족의 구성을 보면은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을 말갈인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모산이 어디 있냐 이렇게 보면, 자, 파워포인트로 볼게요. 이 남북국 시대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유득공이라 했죠. 유득공. 자, 그럼 이어서 보면 동모산이 여기 있어요. 동모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좀 깊게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때 당시에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하고 거란 유민들을 당나라가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여기 요서 지역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 이 강제 이주한 사람들 속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말갈과 이때 당시에 거란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란을 도와서 말갈과 고려인들이 이 거란족을 돕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란하고 말갈족들은 떠나게 돼요. 그 거란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 쭉 이동을 해서 여기 동모산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처음에 대조영이 산에다가 나라를 세운 것은 아마 제 생각으로 얘기하면 고구려와 같은 이유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산에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기반을 닦아서 나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발해는 여기 동모산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영역이 전국적 이렇게 커져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무왕 봅시다. 무왕. 자, 무왕인데, 무왕은 이제 힘쓸 무자인데, 무왕은 이제 힘쓸 무자니까 전쟁을 많이 한 왕이야. 그래서 어디 공격하면 무왕 찍어야 돼. 근데 뭐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문화를 수용하고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문자 찍어야지. 문화.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요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무왕, 2대 무왕 대무에 연호를 사용했다. 이난. 이난이라는 게 요새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난. 연호 사용한 거 학생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칠 때는 학생들 발에 그 연호를 다 외워야 돼요. 공무원은. 근데 한는 거만 안 내워도 돼. 근데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좀 얘기해 주면, 대조영의 연호는 천통이에요. 천통. 그리고 이제 무왕은 이난이란 연호를 사용했는데, 연호를 사용한다는 거는 왕권이 강하고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과 대등함을 과시했다. 외교정책, 반당정책을 실시했다. 흑수 말갈과 갈등이 있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아까 말갈족을 포용을 해가지고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을 말갈인이라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말갈도 여러 부족이 있어요. 그 여러 부족 중에 이 흑수 말갈이라는 애들이 이제 그 발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발해를 어떻게 했냐. 당나라가 이의제일이래요. 오랑캐로 잡는다 해가지고 이의제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흑수 말갈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흑수 말갈이 어디 있었냐. PPT를 좀 보면, 여기에 보면 요 일대에 이제 흑수 말갈이 있었는데, 이 흑수 말갈을 통해서 발해를 공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해가 이 사실을 알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당나라에 있는 이 산둥반도를 이제 해군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간 사람이 시험에 나와요. 장문휴. 그러면 장문휴가 시험에 나올까? 무왕이 시험에 나올까? 장문휴는 보기로 나오고 무왕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무왕이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참, 이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 대조영이 나라 세웠을 때 당시에 신라는 신문왕이었다고 하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성덕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굴과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여 신라와 당을 견제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이때 당시에 신라가 당하고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일단 이거 좀 볼까요? 신라하고 당하고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어요. 나당 전쟁 때문에. 근데 이제 성덕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덕왕 때 이제 신라에서도 당나라와 계속 무역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도 당나라와 국교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성덕왕이 왕을 하고 있을 때, 이건 그냥 듣기 마세요. 당나라가 성덕왕한테 발해를 좀 공격해달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이 조건으로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발해를 공격하는데, 이때 당시에 폭설로 신라 병사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발해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해는 이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돌고리라는 나라와 발해가 손을 잡고 이제 당나라를 견제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그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무왕 볼게요. 문왕 볼게요. 문왕은 이제 문자가 들어가니까 문자. 그래서 문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연호를 외워야 돼요. 연호가 대응인데 나는 이걸 이렇게 외웠어. 어떻게 외우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무왕이잖아요. 무왕이면은 인한, 문왕이면은 대흥. 그럼 나 이걸 어떻게 외웠냐? 2대 3대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인대 아파. 와, 발해를 갔다 오니까 인대가 너무 아파. 아, 인대 아파. 자, 따라해보세요. 인대 아파. 정말 아무도 없는 밤 11시에 진짜 이거 하기 너무 힘들다. 자, 따라해보세요. 인대 아파.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 대응 줄. 일본의 외교관을 파견하여 발해가 천선이라고 얘기하고 황상이라고 칭호를 사용하면서 황제 국가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부터 좀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발해가 일본에게 보낸 외교 문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고려를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고구려는 고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고구려 이렇게 한 거지. 구가 옛구자인데 그래서 그 고려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고려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이 발해가 고려를 계승한 나라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자, 정치 개편 볼게요. 발해는 삼성육부제를 도입했어요. 삼성육부제. 삼성육부제라는 건 뭐냐면 당나라 제도예요. 그래서 당나라 제도를 모방해서 여기에 보면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일단 내 얘기 들어봐봐. 이 삼성 이게 어느 나라 양식이라고? 중국 양식이야. 근데 여기 보면 6개의 부서가 있잖아. 6개의 부서.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거 다 외우면 이것도 자살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지금 어느 나라 걸 모방했다고? 당나라 걸 모방했는데 이 육부는 발해식이야. 이게 중요해. 육부는 뭐다? 발해식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 모방 후 재창조한 거예요. 다시 이걸 어떻게 한다고? 모방 후에 재창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정당성 외워야 된다. 요거. 이 정당성의 대표작을 뭐라고 하냐면 대내상이라고 해요. 정당성의 대표자 대내상. 이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사성, 무사성이 3부씩 관할했다. 이건 알 필요 없는데 공무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발해의 6부는 이원화하였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원화라는 거 둘로 나눴다 이 말이야. 지금 보면 공무원 또 얘기하네. 여기 따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당과 차별적으로 운영했다. 당과 차별적으로 운영한 건 몇 부라고 했어요, 방금? 6부라고 했죠, 6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당과 외교 관계를 회복했다. 그 발해 입장에서는 당과 외교 관계를 좀 회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발해하고 외교 관계를 회복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아마 밑에는 이제 신라가 있고 옆에는 당나라가 있으니까 솔직히 해서 일본하고 돌궐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 이때 당시 국제사회에서 당과 신라는 강대국이거든.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회복을 했고 요거 좀 적어야겠다. 여러분 요거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최근에 뭐가 좀 나와가지고 요거 좀 내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요거 좀 적으세요. 기타. 자, 기타에는 뭐가 있냐? 예를 들어 중정대라는 게 있는데 중정대는 관리감찰. 관리들을 감찰하는 부서. 그 다음에 문적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서적관리. 그 다음에 향백관. 이게 환관청인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선생님 안 나오는데 왜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적어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보기에 나와요. 보기에. 보기. 뭐 1번, 2번, 3번 이런 쪽에 보기나 아니면 사료에.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요게 시험에 나오더라고. 중정들. 관리들의 비리 감찰하는 거. 요거는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다음에 외교 봅시다. 당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아까 얘기했고 신라왕도 관계를 회복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신라와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신라와의 관계를 해산하고 신라도를 설치하는데 이때 당시에 신라의 왕이 뭐 경덕왕이나 성덕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제무역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도가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지난번에 한국사에 이게 어렵게 나왔어요. 거란도를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안 보면 그냥 틀리는 건데 학생들이 이걸 잘 안 봐요. 왜냐하면 한는 검이 이렇게까지 안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거란도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고 그럼 선생님 이거 위치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이런 도가 발의 거다. 이게 중요하고 교육기관으로서는 주자감이라는 게 있대요. 주자감. 수도를 이전했는데요. 동묘산에서 중경용천부, 상경용천부, 다시 동경으로 또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자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볼게요. 자 발해는 이 동모산에서 중경현덕부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가 중경이죠. 그래서 중경으로 갔는데 이 중경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중경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위로 갔으니까 상경이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뭐가 있겠어요? 동경이 있겠죠. 여기로 가면 동경.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겠어요? 서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 요거를 이 중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나눠지니까. 그러면 이 중경 밑에 뭐가 있겠어요? 또 남경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수도를 많이 옮기고 많은 누구다? 문왕이다. 이렇게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 거란도, 뭐 신라도 이렇게 도가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뭐다? 발해다. 이런 거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해공주묘 봅시다. 요거 안 했네. 학생들 지금 보면 이게 상경용천부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 가운데에 주작대로라는 게 있어요. 주작대. 학생들 이제 수도를 만들 때 뭐부터 할까요? 수도를 만들 때 뭐부터 할까? 1번 왕이 살 궁궐부터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곽 성곽을 구축해 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 살 길을 놓는데 이 주작대로는 특이하게 사람이 살 곳부터 보지 않고 도로부터 깔았어요. 왕이 갈 수 있는 도로부터.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민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시장이나. 그래서 이런 주작대로의 양식이 왜 중요하냐. 제가 여기다 적어 볼래요? 제가 불러줄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주작대로라고 적고 주작대로 적고 그 옆에다가 당나라 양식이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문왕은 딸이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정해 공주묘와 정효 공주묘하고 이렇게 2명이 있었어요. 정해 공주묘는 이제 고구려 양식이 나타나고 굴식 돌방무덤의 형식이래요. 그리고 돌사자상이 출토가 되었는데 돌사자상이 뭐냐면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돌사자상. 요게 나왔대요. 이것도 고구려 양식이래요. 근데 정효 공주묘는 당나라 양식의 벽돌 무덤과 고구려의 모주림이 섞여 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뭐냐? 황상이 적혀 있다. 그래서 발해가 황제 국가임을 명시해놨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발해가 황제 국가임을 지칭하는 걸로 옳은 것은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발해가 황제 국가임을 상징하는 거 첫 번째 뭘 했다? 연호를 사용했다. 두 번째 뭐겠어요?
일본에게 보낸 사신.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정효공주 무덤의 비문이죠. 정효공주 무덤의 비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왕 볼게요. 선왕의 연호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뭐 하여튼 외우면 좋겠죠. 이때 당시에 발해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발해의 전성기가 이렇게 크죠. 하여튼 여기 보면 지도 있죠, 요거. 발해의 오경인데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고? 중경. 그래서 발갈족 대부분을 복속하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여 남쪽으로는 신라 국경에 접하였다. 선생님, 그러면 신라하고 발해하고는 밀접해 있지 않았나요? 예. 이때 당시에는 요 대동강을 중심으로 신라하고 발해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맞닿게 됐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오경 15부 62주. 발해 행정구역 이름인데요. 지금 학생들 지금 보시면 이게 발해 행정구역이에요. 오경, 중경, 서경, 남경. 이 오경 15부, 여기 부가 보이죠, 부. 62개의 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능검에 오경 15부 62주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를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보면, 그 다음에 애왕 봅시다. 애왕은 이때 발해가 멸망합니다. 그 발해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잠깐 판서를 좀 볼까요? 이거를 좀 빈 여백에다가 좀 적으면 좋은데,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으로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쉬어가는 타임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보면 발해가 이때 누구한테 두드려 맞냐면 이제 거란한테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거란한테 두드려 맞아갖고 이제 발해가 멸망하는데, 뭐 발해 부흥운동도 있었어요. 뭐 정왕국이라는 게 세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 그래서 발해는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해는 이제 지배층인 고구려인과 피지배층인 말갈족이 있죠. 그래서 이 고구려인들은 어디로 기순되냐면 이제 고려로 기순하게 되죠. 고려로. 그죠? 그리고 이 말갈족들은 민족의 이름이 이제 뭐 바뀌게 되는데, 그게 여진이에요, 여진. 여진으로 바뀌고, 거란은 이제 뭘로 이름이 바뀌냐면 요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나라하고 고려랑 한판 붙잖아. 그게 바로 거란의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랑 이제 여진이랑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윤관의 동북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진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그 나라 이름이 금나라예요. 그래갖고 이 금나라를 이자겸이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4대 관계를 수락하게 돼요. 4대 관계라는 거는 신하와 왕의 국가를 두자. 그래서 왕인 국가는 금나라, 신하인 국가는 누구야? 고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나라는 이제 요 나라는 이때 당시에 금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려하고 이제 금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나라한테 두드려 맞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중앙관제 문항편을 참조하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문항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 했어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복습을 좀 하면,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힘이 센 부서가 정당성이고, 이 정당성의 대표자를 뭐라고 한다? 대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리고 육부는 발해만의 독특한 그 부서의 이름을 붙여서 충효예의라고 유교적 관념의 부서 이름을 붙였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나오죠. 이게 유교적 이름이에요. 충인의 요거.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뭐 수도를 지키는 시비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발해의 경제를 볼까요? 발해의 경제. 발해의 경제는 시험에 나왔어요.
자, 볼게요. 발해의 경제. 자, 농업과 목축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솔빈부.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솔빈부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솔빈부. 그래서 이 솔빈부가 어디냐, 뭐 하는 곳이냐, 국가에서 말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키워갖고 군마로 쓰기도 하고 수출용으로 쓰고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고 교육에는 주자감이라는 게 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발해 문화 볼게요. 자, 이게 모주림 천장. 이거 꼭대기 보면 되는 거죠. 이것도 모주림 천장. 그죠? 불상이 있는데 이게 돌사자상. 이게 정해공주묘에서 나온 거. 이것도 고구려 양식. 이게 발해의 석등인데 이것도 고구려 양식. 그다음에 이불병자상이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2명이 있다 앉아 이불병자상 2개의 부처님이 앉아 있다 이 뜻이에요. 2명의 부처님이 알겠죠? 이불병자상.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발해의 영광탑인데 이 영광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탑이라고 해요. 전탑. 왜 전탑이냐? 얘는 벽돌 무늬를 새긴 게 아니고 진짜 벽돌로 쌓았거든. 그래서 이걸 전탑이라고 해요. 선생님 왜 벽돌로 쌓았어요? 요 인근에는 화강암이 없거든. 그래서 돌을 구워가지고 만든 벽돌로 이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수막새, 이것도 고구려 양식.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 배웠고,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학생들? 자, 봅시다. 발해가 황제국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정해공주묘의 묘비어의 황상, 인왕과 대응. 정답은 3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문제가? 요것도 풀어보세요. 공격한 거 나왔지? 그럼 무왕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정답은 인자파 4번. 다음 요것도 풀어보세요. 이거 몇 번이겠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생들 온도에도 고려할 거죠. 우리나라 거죠. 정답은 5번이죠. 상수리는 배우도 안 했어요. 정답은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뭐 크게 긴 건 없었고 어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학생들 자 지금부터 안내를 드립니다. EBS 교재 41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오세요. 41페이지까지. EBS 교재 41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요일날 시험 칩니다. 월요일날 마치는 시간 30분 전에 시험 칩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오세요. 그리고 탈락한 학생은 모르겠다. 옛날에 내가 대학생들한테는 벌금 걷어가지고 군 네이버스에 기부하고 막 그랬는데 모르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본인들이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